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당이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하자 조 후보자 딸이 곧바로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한편 조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 등 법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요. 어제 오늘 사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 의혹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했던 자료 중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있었는데 이 표창장을 조국 후보 측은 받았다, 그렇죠? 근데 총장, 동양대 총장은 이게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게 그러니까 물론 가려야 되겠죠.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부분이 다툼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문서를 위조한 것이냐 아니냐 이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표창장, 이제 총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표창장을 만약에 총장의 어떤 그런 허락 없이 권한의 위임 없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발급을 해서 이것을 제출을 했다면 그건 전형적인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는 건데요. 네. 이제 이게 뭐 아직 사실관계를 뭐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그 딸이 정상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이후에 표창장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다. 그 총장의 어떤 전결 사항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날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당사자인 총장이 나는 그런 직인 적이 없다.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진실 공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동양대 총장이 조 후보의 아내죠. 그러니까 그 조국 후보자 딸의 어머니가 직접 네. 전화를 해서 뭐 표창장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라는 네. 전화를 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또 진실 공방이 되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건 이거는 결국은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직인을 총장이 찍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주요 참고인에 대한 어떤 진술을 조작한다. 증거인멸 의혹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 또 진실 공방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잘못된 허위 뉴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 예. 이러한 사실을 좀 바로잡아달라는 차원에서 이제 전화했다라는 것이고. 사실대로 말해달라라는 의미였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총장 측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총장이 정확하게 했던 말과 그 당시 조 후보자의 부인이 총장에게 했다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워딩인지 예. 그다음에 그 워딩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을 좀 추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양대 총장이 어제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죠. 아침에 네. 나가면서 이제 그런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그러니까 표창장을 실제 내준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만약에 그렇게 위임을 부탁해달라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 하면 이게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앞으로 검찰 수사는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실관계를 둘이 명확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어차피 그 조 후보자의 아내가 부인께서 이제 도장을 찍을 권한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허락을 안 받고 찍은 걸 서로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찍은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이건 허위 진술을 교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나아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거는 근데 총장이 지금 그 검찰에서 열 몇 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총장이 나와서 기자들에게 나는 이제 찍은 적이 없다라고 한 그게 너무나도 명백한 팩트고 어떤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면 검찰 조사가 좀 그렇게 길어졌을까 저는 약간은 의문이 되어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주요 참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총장의 직인을 날인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분배되어 있었는지 대학의 예규나 관련 서류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수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그 동양대 집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고 네. 뭐 연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것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당사자들의 결국은 말이 불일치하니까 예. 그러면은 그러한 권한 규정이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 예. 그다음에 당시에 발급되었던 표창장들이 보관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직인
본인의 어떤 그런 지금 이 조 후보자 딸이 제출한 그 표창장과 예. 그다음에 동양대 측에 보관 중인 그런 표창장들을 비교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등록한 일련의 번호를 등록한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서류 같은 그렇겠죠. 게. 그 이제 동양대 측에서 나름의 그런 어떤 문서를 보관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당사자의 진술만 가지고 이것을 뭐 기소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자료들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이제 허위 표창장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그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부산대 의전원 입학하면서 기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학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이게 참 큰 문제인 게 이제 일각에서는 부정 입학이다. 왜냐하면 허위 서류를 제출을 해서 예. 네.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부정 입학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은 그 경우의 수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조 후보자의 딸이 지금 입학을 한 전형에서 만약에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아주 그 핵심적인 자격 요건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부정 입학이 맞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논문이 취소가 된다면은 소급해서 그 논문의 효력은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문의 어떤 자격 요건 하에 입학을 했다면 그러면은 그러한 입학은 취소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표창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조 후보자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표창장 같은 게 그 당시 그 이제 세계 선도 인재 전형에서는 표창장 이게 그 필수적인 어떤 그런 자격 요건은 아니었다. 그냥 그 자소서에 한 줄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입학에 그런 당락을 좌우할 만한 그런 자격 요건과는 무관했고 따라서 부정 입학은 아니다.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했던 서류 중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키스트 인턴십 경력입니다. 3주 동안 원래 이제 인턴십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틀만 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이 논란에서의 핵심은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문서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결국은 문서 위조한 거 아니냐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문서라는 것은 그 문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직인이 찍힌다면 날인을 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권한 없는 자가 혹시 작성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좀 신빙성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동양대 총장이나 키스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작성을 해준 주체 측에서 지금 뭐 아니다라고 했거나 뭐 예. 확인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키스트 인턴십 경력과 관련해서 양측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주장은 각각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좀 주장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일단 허위다. 뭐냐면은 그 2주간의 인턴 경력 사실이 적혀 있는데 예. 실제로는 뭐 이틀밖에 안 했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 자체 그 키스트 인턴 경력 자체가 허위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명서가 허위 발급된 것이다. 위조된 문서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죠. 다 결국은 사실 규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라는 게 혐의가 만약에 밝혀지면 이건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 형법상 이제 그 사문서 위조 죄에 해당이 돼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사문서 위조인가요? 공문서 위변조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 지금 공공기관으로 예. 보면은 공문서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예. 네, 지금 일단은 뭐 사문서 위조로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사문서를 위조를 한 다음에 네네. 행사하면 사문서 위조 행사가 되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의전은 자소서에 써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입학이 됐다. 네. 결정적인 영향을 줘서 좌우할 만하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위기에 의한 어떤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 결국은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 라고 해서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업무방해가, 될 수 예.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조금 말씀드릴 거는 뭐가 있냐면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입학 부정 입학인지 아닌지와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어떤 그런 논문이나 그다음에 그런 키스트에서의 그런 이제 그 경력 증명 예. 이러한 것들이 필수 자격이었다라고 하면은 부정 입학이 맞는 건데 이제 단순히 그냥 자소서에 적혀 있다라든지 아니면 참작 어떤 고려하는 그런 요소에 불과했다라고 하면 예. 그 형법상 예를 들어서 뭐 사문서 위조나 이런 것들이 된다 하더라도 입학은 여전히 유효할 수도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이게 직접적 영향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원래 이제 참고할 수 있게 그 증명서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네네네. 이제 사본 같은 것도 내라고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어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제출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지금 논문 같은 경우도 논문의 1공저자로 그 조 후보자의 딸이 예. 이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지금 보면 논문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논문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예컨대 어떠한 그러한 논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임용이 됐다. 그러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격이 아예 무효가 되는데 예. 이런 입학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 후보자 측에서 지금 설명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이것은 그 자료로 설령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게 입학에 필수적인 자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뭐 국민들이 조금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관련 의혹들은 검찰 수사 중이고요. 또 의혹 수준에서 한국당이 제기한 부분들,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가정을 하고 한 이야기도 있다는 것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논문 이야기를 했으니까 장영표 교수가 검찰에 소환돼서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검찰에서 주로 확인을 하고자 했을까요? 그 지금 이제 그 논문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네.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그 제1 저자로 등재가 된 그 경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조 후보자 측과의 어떤 그 교감에 의해서 원래는 제1 저자가 될 수 없는데 그러한 부탁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러한 것을 어떤 그 제1 저자로 올려준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물었을 텐데 열 몇 시간을 조사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이제 교수 측과 그 조 후보자 측의 딸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지 뭐 그러한 것들을 그럼 작업을 했으면은 그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일일이 어떤 그런 진술을 받는 그러한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의혹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앞서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을 했고 휴학 신청을 했다라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재 뭐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수사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 지금 나온 것을 보면은 그 허위 진단서가 아니냐 이것도 역시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허위 진단서면 또 사문서 위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 보면은 그 진단서에 일반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필수적인 기재 사항들이 빠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뭐 발급 날짜와 병원 그다음에 진단서 같은 경우는 그러한 병명도 적혀 있고요. 그러한 병명에 따라서 뭐 입원 몇 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한다 아니면 몇 주간의 뭐 가료를 요한다라는 네. 어떤 그런 의사의 진단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기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인 거고 결국은 이 문서 역시도 혹시라도 발급 과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내일 청문회가 있다고 하니까 조 후보자가 이런 관련 것들, 의혹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면 몽급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지난 한국당의 반박 간담회 때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의혹 중에 하나가 이 생활성적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공개를 했는데 바로 조국 후보자 딸이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 의뢰를 했어요. 생활기록부라는 건 개인의 어떤 영역이고요. 이걸 그렇죠. 제3자 국회의원이 공익제보로 하더라도 이건 공개하는 게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출하는 경위를 좀 수사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활기록부는 그 이제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이 이제 대부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이제 외부에 제공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이제 외부에 그 당사자, 그러니까 학생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예. 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보면은 이제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 동의 없이도 수사기관에서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조 후보자 딸의 그 보면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들을 지금 주광덕 의원이 보면 다 읽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직접 이렇게 읽은 것이라기보다는 제보자한테 제보를 받아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는 그러한 자료를 주광덕 의원이 제공받은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가 유출을 했다라는 것인데 예. 그것이 맞다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 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 의원은 공익제보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익제보라 하더라도 예. 하더라도 일단은 법 위반은 되는 거죠. 공익제보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법 위반이 인정이 됐는데 네.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정당한 공익제보이기 때문에 뭐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재판에서 이제 뭐 다퉈볼 수는 있겠지만 예. 현 상황에서 어쨌든 누군가를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그런 얘기도 이건 또 개인정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그러한 어떤 개인정보의 그런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또 형량이 더 높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딸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왔던 얘기, 이건 뭐 허위사실이라고 조 후보자 강하게 반발했던 내용 같아요. 호화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는 부분. 이거 나오자마자 조 후보자가 또 이제 유출한, 그러니까 이거 네티즌 누리꾼들을 좀 이렇게 찾아달라 네.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수사가 진행됩니까? 인터넷상에서 이거 나왔던 얘기 같은데. 네, 저도 뭐 얼핏 들었었는데 이제 조 후보자의 딸이 뭐 그 외국의 유명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라는 이제 가짜 뉴스가 퍼진다라는 게 이제 조 후보자 측의 얘기인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형법상 이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인 것은 이제 어떤 이 조 후보자의 딸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명예훼손이 되어야 되거든요.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적시된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냐.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어떤 타인의 외적인 사회적인 평가를 실추시킬 만한 그런 건데 호화 스포츠카를 탄다라는 것이 좀 그런 명예를 실추시킬 것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딸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 또 다른 검찰 수사 내용 중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모펀드 논란입니다. 일단 투자사 대표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겁니까? 가장 큰 쟁점은 이제 이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있고 이제 그 사모펀드에서 이제 그 다른 회사에 그 이제 모 회사로 이제 투자를 해서 자금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굴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이제 사모펀드에서 이제 이 회사로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투자를 받은 회사가 갑자기 그 실적이 막 좋아지면서 이제 그 뭐 관급 공사를 뭐 이제 100건 이상 수주를 하고 이렇게 잘 나가니까 이렇게 이제 회사가 투자를 받은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 결국은 이 회사에 투자를 한 사모펀드의 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어떤 부정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 어떤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수사기관에서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 회사가 관급 어떤 공사를 그런 수주하는 과정에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만약에 이런 그 수주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 측이 직접적으로 내지는 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면 이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범죄 혐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혐의인가요? 뭐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도 될 수 있고 뭐 직권남용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것은 적용하는 것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예. 수사를 하면서 이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 이제 뭐 법률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아직은 의혹 수준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정말로 이렇게 했을 것인가. 진짜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네, 이 의혹 수사가 필요할 것 관련해서는 같습니다. 네. 오촌 조카가 이렇게 연루가 돼 있잖아요. 네. 지난번 기자 간담회에서 빨리 귀국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3명인가 해외로 지금 나가 있잖아요. 네. 그 귀국을 종용한다고 검찰 하는데
이게 지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 조사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오촌 조카가 이제 뭐 그 조 후보자가 1차로 투자한 그 이제 사모펀드의 뭐 실소유주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제 규제를 받냐면 사모펀드의 그 GP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제너럴 파트너라고 해서 네. 그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사람, 그렇죠. 그 운용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 후보자나 이런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LP라고 합니다.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하는데 이러한 투자를 한 사람들은 그 펀드의 운용에는 개입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아무나 그렇게 펀드 운용에 개입을 하면은 어떤 게 되냐면 결국 금융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금융 투자업을 실제로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허가를 받은 GP 이외에 단순 투자자 LP들이 어떤 그런 펀드 운영에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이러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해외로 나가 있는 경우는 이제 뭐 인터폴의 어떤 공조를 받아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현재 정확히 입건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얼마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이제 그 인터폴의 어떤 적색 수배를 통해서 그 이제 귀국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당연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적인 내용 좀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의혹과 직접적 영향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국회 장소를 또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근데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그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겁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런 부정한 어떤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것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뭐 국어적인 표현에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그 대관을 해서 국회 이제 본청에 있는 회의실을 민주당에서 대관을 해서 왜 조 후보자 측이 쓰게 해줬냐 이 거거든요, 결국은. 예. 근데 보면은 이러한 지금 그 청문회의 어떤 그런 준비를 위한 기자 간담회를 민주당에서 지금 주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고발한다고 해도 뭐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